2005년 황금사자기 결승전, 이 경기에서 선발 투수로 마운드에 올라 포수 마스크까지 썼던 한 선수가 있습니다. 투수, 포수, 3루수까지 소화하며 팀을 이끌었던 만능 플레이어. 광주 일고를 우승으로 이끈 그 선수의 이름은 바로 강정호입니다. 이미 고교 2학년 시절부터 청소년 대표팀에 발탁될 만큼 전국적인 주목을 받던 강정호. 그는 2006년 KBO 신인 드래프트, 당시 역사상 손꼽히는 재능들이 쏟아졌던 그 해에 현대 유니콘스의 2차 1순위로 지명되며 프로의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당시 강정호의 공식 포지션은 포수였지만 현대 유니콘스의 김재박 감독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강정호를 처음 봤을 때부터 내야수, 그 중에서도 유격수로서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죠. 투수로도 활약할 정도로 강한 어깨, 전 포지션을 소화할 만큼 뛰어난 운동신경. 김재박 감독은 강정호를 두고 제2의 박진만이라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그 기대는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2006년 개막전 고졸 신인 강정호는 주전 유격수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립니다. 하지만 프로의 벽은 높았습니다. 타격에서 기대에 못 미치며 결국 2군으로 내려가게 되고 프로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했죠. 강정호는 데뷔 첫 2시즌 동안 단 30경기 출전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2007년 그의 운명을 바꿀 사건이 찾아옵니다. 구단 해체 이후 히어로즈라는 이름으로 재창단한 팀은 재정난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운영조차 버거운 상황이었죠. 전준호, 송지만, 김동수 같은 베테랑조차 연봉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전지훈련조차 제주도로 다녀올 만큼 팀 분위기는 암울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감독으로 부임한 이광환 감독의 눈에 가능성 넘치는 젊은 유격수 강정호가 들어온 것이죠. 2008 시즌, 강정호는 본격적으로 1군 생활을 시작합니다. 시즌 초반엔 정성훈의 백업 3루수로 출전했고 김동수, 강규태 등 포수진이 부진하자 한때 포수 마스크를 쓰기도 했지만 그건 역시 무리였죠. 결국 본래의 자리, 유격수로 돌아온 강정호는 자신의 존재감을 조금씩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해 강정호는 116경기에 출전해 타율 2할 7푼 1리, OPS 0.726, 8홈런 47타점을 기록했습니다. 당시 투고타저 흐름 속에서 꽤나 인상적인 성적이었죠. 수비에서도 안정감을 보여주며 시즌 종료 후 골든글러브 유격수 부문 후보에 오를 만큼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9년 강정호의 방망이는 본격적으로 깨어납니다. 5월부터 타격감이 살아나기 시작하더니 결국 시즌 전 경기 출전, 타율 2할 8푼 6리, 23홈런, 81타점을 기록하며 리그 정상급 유격수로 우뚝 섰죠. 유격수가 20홈런을 넘긴 건 무려 2003년 기아 타이거즈의 홍세환 이후 6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공수에서 모두 성장한 강정호는 이제 차세대 국가대표 유격수라는 타이틀을 달고 KBO 리그를 대표하는 선수로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선수 8이라고 조롱받던 히어로즈 구단주였던 이장석조차 강정호, 황재균, 강윤구는 트레이드 절대 불가라고 못 박을 정도였고 팬들 역시 팀의 미래를 이끌 핵심 전력으로 강정호를 신뢰했습니다. 2010 시즌을 앞두고 히어로즈는 팀의 간판 타자였던 이태근을 사실상 38억에 LG로 현금 트레이드하며 팬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황재균마저 손목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타선의 무게중심은 자연스럽게 강정호에게 집중되었죠. 시즌 초 강정호는 4번 타자로 출전하는 경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커리어 처음으로 타선의 중심을 맡게 된 그는 과도한 부담감에 눌려 전 시즌만큼의 타격을 보여주지 못했고 수비에서도 실수가 잦아지며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하지만 5월이 되자 점차 부담을 내려놓고 서서히 본래의 타격감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7월, 친구이자 팀 동료였던 황재균이 롯데로 트레이드되면서 강정호는 다시 한번 큰 충격을 받게 되죠.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강정호는 결국 데뷔 첫 3할 타율을 기록하며 시즌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생애 처음으로 골든글러브 유격수 부문 수상자가 되며 히어로즈의 희망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시즌 종료 후 강정호는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팀에 선발됩니다. 처음으로 성인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은 그는 당초 손시현이 유격수, 최정이 3루수를 맡을 것으로 예상되며 출전 기회는 많지 않을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최정이 부진하자 강정호가 3루수로 선발 출장하게 됐고 그는 그 기회를 완벽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대만과의 결승전, 홈런 2방 포함 5타점을 몰아치며 금메달과 함께 병역 면제라는 값진 보상을 안았죠. 당시 대표팀에서 추신수와 함께 가장 눈에 띄는 활약이었습니다. 2011 시즌, 여전히 어려운 팀 사정 속에서도 강정호는 분전했습니다. 비록 두 자릿수 홈런에는 실패했지만 전년도에 비해 실책수를 크게 줄이며 수비 안정감을 갖춘 유격수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2 시즌, FA로 이태근이 50억 원의 대형 계약을 맺고 팀에 복귀하고
2011 시즌 중 LG에서 합류한 박병호가 기량을 만개하며 강정호는 이제 타선에서 외롭지 않은 중심 타자가 되었죠. 타선의 시너지는 강정호의 주루 본능도 자극했습니다. 시즌 내내 적극적인 베이스러닝을 펼친 그는 9월 18일 LG전에서 20번째 도루를 성공, 20홈런 20도루, 이른바 20-20 클럽에 가입하며 야수로서의 다재다능함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10월 4일 친구 류현진의 KBO 마지막 등판 경기, 강정호는 류현진을 상대로 홈런포를 터뜨리며 그의 7년 연속 두 자릿수 승리 달성을 저지해버립니다. 2013 시즌에도 강정호의 활약은 계속됐습니다. 이종범 이후 역대 두 번째로 유격수로서 2년 연속 20홈런을 기록했고 수비에서도 탁월한 반사신경과 어깨로 메이저리그급 호수비를 자주 보여줬습니다. 이 무렵부터 슬슬 해외 진출에 대한 소문이 피어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2014 시즌, KBO 역사상 전무후무한 시즌이 시작됩니다. 강정호는 이해 유격수 최초로 40홈런을 돌파하며 리그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매 경기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이 넥센의 경기를 찾았고 8월 28일 한화전 강정호가 3점 홈런을 터뜨리자 관중석에서 이를 지켜보던 스카우트 한 명이 생수를 원샷하고 자리를 뜨는 모습이 중계 화면에 포착되며 평가는 끝났다. 이제 계약만 남았다는 농담이 돌 정도였죠. 9월에는 손가락 부상으로 한 달 동안 결장했지만 그럼에도 강정호가 기록한 최종 성적은 117경기, 타율 3할 5푼 6리, 출루율 4할 5푼 9리, 장타율 7할 3푼 9리, OPS 1.198, 40홈런, 117타점. 거의 모든 지표가 리그 정상급이었고 유격수로서 이 정도의 타격 성적을 기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레전드. 그야말로 KBO 역사에 남을 커리어 하이 시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시리즈에서 결정적인 실책을 저지르며 일부 팬들에게 새가슴이라는 조롱을 듣기도 했죠. 그러나 냉정히 보면 강정호가 아니었다면 넥센은 한국 시리즈 문턱조차 넘지 못했을 것이라는 평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 시즌 MVP를 차지하고도 남을 활약이었지만 KBO 최초로 200안타를 달성한 석원창이 MVP를 가져가며 강정호는 다소 아쉬운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그는 시즌 종료 후 포스팅을 신청하며 새로운 도전을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기나긴 기다림 끝에 피츠버그 파이리츠가 최고 응찰액 500만 달러를 제시, 강정호는 4년 110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하며 KBO에서 메이저리그로 직행한 첫 번째 야수라는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강정호가 정말 메이저리그에 갈 수 있겠냐며 많은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KBO를 완전히 평정하며 그 의심들을 단숨에 잠재웠고 마침내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자 이번엔 새로운 질문이 던져졌죠. KBO에서 아무리 잘했더라도 메이저리그는 차원이 다른 무대였고 누구도 그의 성공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강정호 특유의 큰 레그킥 타격폼은 메이저리그의 빠른 공을 상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강정호는 스스로를 믿고 있었습니다. 원래 빠른 공에 강하다는 자부심이 있었고 그 자신감을 끝까지 꺾지 않았죠. 물론 시즌 초반에는 일할 때 타율에 머물며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5월 3일 세인트루이스의 특급 마무리 트레버 로젠탈의 초구를 걷어올려 좌측 담장을 넘기는 동점 솔로 홈런을 기록하면서 마침내 메이저리그 1호 홈런을 신고합니다. 그때부터 서서히 강정호는 메이저리그에 연착륙하기 시작했죠. 주 포지션은 3루수로 고정됐지만 수비에서는 KBO 시절보다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타격에서는 중요한 순간마다 상대 마무리 투수들을 상대로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며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8월 23일 기준 타율 2할 9푼, OPS 0.826, 당시 메이저리그 전체 유격수 중 OPS 1위, 3루수 중에서도 5위권 내에 드는 성적이었습니다. 정말 성공적인 루키 시즌이었습니다. 하지만 9월 17일 시카고 컵스전에서 병살 타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강이뼈 골절이라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으며 시즌을 마감하게 됩니다. 피츠버그 팀 동료들은 물론 국내 팬들까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수술과 재활 끝에 2016년 5월 강정호는 다시 메이저리그로 복귀합니다. 루키 시즌보다는 타율이 다소 떨어졌지만 장타력이 향상되며 더 많은 홈런을 생산했습니다. 그러던 7월 미국 현지 매체에서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이후 한 달간 슬럼프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유죄 입증 보도는 나오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무혐의로 종결된 것으로 보였고 8월부터 다시 반등한 강정호는 어깨 부상으로 잠시 이탈한 뒤 9월 6일 복귀전에서 세인트루이스 마무리 오승환을 상대로 홈런을 포함해 멀티 홈런 경기를 만들어내며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그렇게 강정호의 메이저리그 커리어는 성공의 궤도에 올라서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시즌 종료 후 한국으로 돌아온 강정호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며 상황은 급변합니다. 앞서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이 드러나며 비난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결국 그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비자가 말소되며 2017 시즌 전체를 통째로 날려버렸고 겨우겨우 2018 시즌 말 다시 메이저리그 무대에 복귀하긴 했지만 더 이상 예전의 강정호는 아니었습니다. 결국 2019 시즌 도중 방출이라는 씁쓸한 결말을 맞이했죠. 무적 신세가 된 그는 KBO 복귀를 시도했지만 그를 향한 차가운 여론의 벽은 너무나도 높았습니다. 결국 그는 다시는 프로야구 선수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강정호는 분명 시대를 앞서간 유격수였습니다. 장타력을 갖춘 공격형 유격수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고 메이저리그에서의 활약은 한국 야수의 가능성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팬들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린 선수이기도 했습니다. 실력은 인정받았지만 야구 외적인 모습에서는 수많은 아쉬움을 남겼죠. 그래서 지금도 그를 바라보는 시선은 극과 극입니다. 최고의 유격수로 기억하기도 하고 비극적인 재능 낭비로 기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가 한국 야구에 남긴 족적은 결코 작지 않았다는 점이죠.